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글로벌 인터뷰 멀리 뉴저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자료를 보자마자 탄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에 그 뉴욕 쪽에 있어서의 풍경. 벌써 이렇게 단풍이 들었어요? 이거 네, 어디예요, 이제 이게? 슬슬,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 슬슬, 미국 쪽에서 단풍이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 목도 이제 같이 좀, 이제 감기 기운으로 좀 쉬기는 했는데, 이제 슬슬, 아, 저도 밖에 나가니까 이제 네. 미국의 여러 군데가 이제 단풍에 물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단풍놀이를 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날씨도 음, 추워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주식들도 다르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미국의 이제 산풍경을 한번 쉐어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사진을 가지고 음, 와봤습니다. 뉴욕의 단풍하고 혹시 한국의 단풍하고 뭐 비교 좀 약간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뭐 제가 한국에 안 들어간 지 거의 한 너무 오래된 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산 풍경이라기보다는 좀 음. 드넓은 평야 같은 아, 넓은 풍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음, 더 이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티비 원더님께서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의 단풍이 엄청나다. 저기 가봤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창 이제 뉴욕병이 걸렸던 시기에 그 뉴욕의 가을을 만끽하고자 약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또 센트럴 파크에 또 단풍이 그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도 배경 잘 감상을 해봤고요. 이제는 지난주 키워드 정리해보고 이번 주 주요한 이슈들 한번 쭉 확인을 해볼 텐데, 지난주에 네 가지의 주요 키워드 빠르게 좀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저번 주 주요 키워드 간단하게 몇 개 짚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서 대형 부양책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두 음. 번째는 이제 따르게 준비해봤지만 ASMR과 TSMC 어닝이 저번 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아서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이고,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중동 쪽에 이제 현재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앞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중국 쪽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저번 주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체에 음.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긴 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한 정책 중에 하나가 슈퍼리치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세금 조사였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의 모양새 자체는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일단 기본적인 모양새 자체는 이제 중국의 슈퍼 부자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거를 조사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초기 의도였지만 생각외로 주식시장 하락에 어느 정도 의도로 하락에 하방 압력을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정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다가 중국이 저번 주 마지막쯤에 목요일 금요일쯤에 이제 340조 원에 해당하는 긴급 자금 투입과 동시에 스와프라고 하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95조 규모의 스와프 플랫폼을 개설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증시 부양책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SFISF라고 해서 원래는 지속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중국 공산당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면서 SFISF 설립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번 주에 실행이 됐었는데 금융기관들은 이제 이 플랫폼 개설에 따라서 이제 CSI 300 편입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인민은행에 국채, 어음 등 우량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초기 운영 규모는 일단 95조 원으로 상황에 따라서 규모가 확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방식을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소폭이나마 막판에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중국 관련된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ASML과 TSMC 실적이 사실 굉장히 희비를 갈랐는데요. ASML 실적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ASML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주에 어닝을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 조정을 했었고 특히 이런 부분들 안에서
선 주문량 자체가 예상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 1차 소비자들은 삼성, 인텔, TSMC 등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TSMC도 그 주에 어닝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안 좋을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설이 존재하기도 했었고 그 주에 그 당일날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주의 급락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EO가 언급을 하기를 회복세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 특히 경쟁 파운드리 역학이 일부 고객들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바는 조금 더 재미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문제가 ASML의 수요의 급락에 기여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거는 다음 원이 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40%가 넘는 수익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 자체도 2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냐?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AI를 제외한 반도체들의 수요가 좋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나 핸드폰의 수요가 좋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ASML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EUV 장비 자체가 생각보다 각각의 회사들이 자기만의 EUV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스테이지 자체를 없애게 되게 되면서 자신들의 기술들로 그래서 생각보다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ASML발 급락 사태를 야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아무래도 ASML의 1차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은 맞고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 내에서 데이터 센터만 잘 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됐고 결국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반도체들이 매출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쪽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TSMC 쪽에서 이런 가운데 안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어닝을 냈었죠. 특히 매출과 이 영업이익률뿐만이 아니라 마진율, 거기에다가 가이던스까지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상 실적을 예상치를 비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비트는 아니었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2024년 전망에 대해서 매출 성장률이 3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의 20% 중반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고 또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같은 경우 다음 분기가 26.1에서 26.9빌리언 달러로 예상치였던 24.94빌리언 달러를 넘었으며 또한 마진율 자체도 총이익률 자체도 57에서 59%로 예상치였던 54.7%를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안에서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아주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TSMC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도움이 됐던 것은 이제 확장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애리조나 팹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일본 팹은 이미 이번 분기 내 생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팹은 2027년 가동 예정, 유럽 팹은 2027년 생산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닝콜 내에서 특히 CEO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거품이 아니냐, 거품이 언제 꺼질 것 같냐, 지금 너네가 마진율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I 수요는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생각이 되며 AI로 인해서 생산성, 효율성, 품질이 향상되고 있고 AI 수요는 단지 초기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도 수년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TSMC가 여기에서 가장 처음 수익을 뜨는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마진율을 너무 높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저렇게 높은 마진율이 말이 되냐 물론 엔비디아는 이거보다 높지만 여기에 대해서 CEO가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자본 지갑적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높은 총이익률이 필요하며 우리는 이렇게 성장 기회가 확실할 때 자본 기회를 늘릴 예정이라고 하면서 카펙스를 자본 지출을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ASML에서 전체적으로 오더량이 줄고 있는 것과는 반대된 어떻게 보면 ASML로 생긴 우려를 어느 정도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닝콜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사실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네요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좀 재미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매 판매 지표는 0.1%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근원 소매 판매 지표, 운송 장비, 자동차나 비행기들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지표는 0.4%가량을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요 아래 지표, 아래 오른쪽의 지표를 보시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크게 성장한 건 많은데 자동차 섹터의 성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소매 판매 지표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박정훈 팀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줘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하마스 이제 신와르 리더의 사망으로 인해서 컨펌이 됐고 사망에서 컨펌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미난 거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아주 커다랗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런 중동 쪽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중동 쪽의 예측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 쪽에서도, 백아웃을 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그만둬라. 이제 리더를, 죽였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쟁 확전은 그만둬라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네타냐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긴장을 풀기에는 조금 이른 모습이 아닌가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국 얘기는 이번 주에도 빠지지 않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얘기까지 있는데 일단 주요 일정부터 요일별로 좀 한번 쭉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가지의 주요 키워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연준위원, 메리 데일리의 연설, 카시카리 총재의 연설이 있고, 화요일 날은 하커 총재, 수요일 날은 베이지북과 보만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베이지북은 조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저는 조금 악화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음. 베이지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나올 노동시장에 대해서 미래에 나올 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각각 주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가. 주별로도 사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다르지만 이런 분위기를 미국 내의 사업들을 결국 그들의 총재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베이지북 지표는 이번에 볼만한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건축 수익 건수와 실업수당 청건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내구재 수주와 미시간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우린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20일부터 이게 인하가 단행이 된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강행이 된 건 아니고 이제 네. 강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아, 상황이고요. 예상입니까, 정확히 이것도? 말하면 네, 아무래도 이게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이제 거의 뭐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어느 음, 정도, 이전에 앞서서 영래포 금리 인하를 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대출 우대 금리 인하를 위한 밑작업이었거든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이거는 아마 100% 대출 우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발표가 오늘 아마 곧 이죠. 아마 한 몇 시간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대출 우대 금리 인하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중국 증시는 상승폭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반반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40%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23% 정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쪽이 거의 한 38%, 37%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높다. 정확히 말하면 부양책 자체는 너무 좋은 소식이고, 중국의 소비 시장을 자극할 분명히 좋은 자극제이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저번에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가 사실 생각보다 안 오르는 모습들도 보였고, 만약에라도 소매 지표가 좀 잘 안 나오게 된다면, 소비 지표가 안 나오게 된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렇게 많은 돈을 넣었고, 저렇게 많은 바주카급의
부양책을 넣었는데 소비 시장이 설마 안 오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상승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음, 알겠습니다. 중국의 또 다양한 이런 부양책 내용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시 움직임들 눈여겨보겠고요. 아마존 관련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마존을 제가 따로 이렇게 갖고 온 이유가 아무래도 네. TSMC와 아무래도 ASML의 어닝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가장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도 있겠지만 아마존, 구글 마소거든요. 데이터 음,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게 결국 이 기업들의 목적이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쪽도 바로 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 진행하고 있는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결국 AI 관련된 수요와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중에서 현재 가장 성장률이 그래도 괜찮다고 알려진 게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이게 이번 주에 가장 먼저 어닝 발표를 하게 되게 되거든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TSMC가 어닝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는 좋았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 내에서 사실 저번에 어닝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쪽 어닝이 좀 참사가 났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구글 쪽에서 우리 AI 수익 나온 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투자에 좀 한계점이 있는데 음, 근데도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마소도 구글도 안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한복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음, 유일하게 아마존 쪽에서 클라우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언행 발표를 해준 게 음, 아마존이다 보니까 구글도 마소도 이 모든 섹터 자체가 사실 이 어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ASML 쪽에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 몇몇 데이터 센터가 아닌 기업들 쪽에서 하락이 나온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뭐 하락이 나온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 음, 아마존 관련된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된 수요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꼭 보셔야 될 어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지표는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리고 저번 주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사실 아마존 쪽에서 아마존 빅 세일 데이를 한번 진행을 했었고 이번 10월 달에 전체적으로 할로윈 특수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때 소매 판매 지표가 높게 나왔어야 됐는데 음, 그래서 이런 소비 관련된 지표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네. 아마존의 어닝을 통해서 가이던스 쪽을 아마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미국의 소비 지표가 어떨까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중국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 로보택시 그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건데, 사실 되게 빨리 진행될 것 같았고, 그 기대감이 테슬라를 좀 더 주가를 끌어올리길 바랐는데, 이게 불투명한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박정훈 팀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네. 중국, 이번 테슬라 어닝이 이번 주에 있죠. 테슬라 어닝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이제 두 가지 어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제 중국 쪽에서 원래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에서 내기를 걸었었거든요. 원래 내기요? 테슬라 자율주행, 네, 이번에 안에 절대 승인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 사실 승인이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넘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네. 저희 채널 분들한테 뭐 커피값도 쏘고 막 아, 그랬었는데 그랬어요? 이게 네 결국에는 아마 이번에 안에 승인이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1분기 출시 목표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미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음, 거기에다가 사실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 자체도 생각보다 실망감이 많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를 지표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최근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시게 되면 전기차 시장에 정확히 말하면 뭐 자동차 시장 전체겠지만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의 판매 자체는 조금 전체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중국 쪽만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BYD가 전기차 시장에 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 자체도 사실 중국 쪽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쏠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슬라의 어닝은 조금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번에 중국 쪽에 대해서 시장의 성장에 대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는 반면 미국 내에서의 판매 자체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대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쪽의 편을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까지 엮여가면서 상당히 테슬라의 어닝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과연 중국 쪽 판매량이 얼마만큼 나왔을 것인가 일단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의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그 시그널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 제가 뉴스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이게 제 뉴스를 가지고 온 게 사실 많이들 이제 제 채널에 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소식으로 음, 인해서 뭐 음,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주식시장에 큰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들고 있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의 보도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음,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한국에서만큼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도를 할 때 항상 한국의 서울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인용이 나오는 것으로 사실상 CNN, 뭐 BBC, 로이터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게 한국의 기사를 가지고 온 수준이라서 아직까지는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고 아마 주식시장이나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영향 자체는 미국장 기준으로는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무튼 저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 소식 자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별 소식 가운데서는 보잉의 파업이 종료가 됐다. 생각보다 이게 빨리 끝난 건가요?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일단 보잉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선호할 만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이번에 임금이 4년간 인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잉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5주간 파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측과 임금을 4년간 35% 올리는 한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시애틀 등 미국 북서부 지역 노동자 3만여 명을 대변하는 국제기계 항공노동자연맹 쪽에서 지속적으로 성명을 통해서 발표된 부분에 의하면 일회성 보너스 7,000달러, 기본급 35% 인상, 연급여 총액 4% 이상의 상여금 보장, 회사의 확정 기여형 연금 매칭액 등가 등이 담겼는데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안에서 그래도 보잉 쪽에 다행인 사항은 확정급여형 연금 부활은 합의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그 대신 회사의 DC형 연금 기여금을 늘리고 기여금 5,000달러 일시 지급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잉의 새 CEO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너무 많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금 압박을 받을 것이고 사실 최근 들어서 발표한 내용 안에서 뭐 전환사채 발행, 채권 발행, 지금 현재 신용을 다 땡겨 쓰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현급 공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해졌다. 그래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보잉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자금에 대한 융통성이 좀 전체적으로 원활해지고 있고 결국 일단 파업이 종료가 됐다는 시점 안에서 일단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결국 보잉이 다시 또 사람들을 자르는 부분에 끝난 사람을 많이 자르긴 했지만 결국 다시 또 일자리에 복귀해서 다시 또 제품에 대한 공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소식이라서 개인적으로 해서 생각했을 때는 이 보잉의 파업 종료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아마 내년쯤에 어닝에 관련해서는 이 임금 관련된 부분이 붐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자금 조달과 더불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잉이 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았죠.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임금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부담이 보잉의 실적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 보잉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넷플릭스 지난주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 예정인데, 실제로 넷플릭스를 미국에선 진짜 많이들 보실 텐데, 제일 궁금한 게 그 흑백 요리사를 좀 많이 볼까요? 흑백 요리사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 네. 오징어 게임만큼의 굉장히 커다란 화제는 아,
있고요. 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다, 볼만하다. 그리고 여기 쪽에서도 굉장히 높은 뷰어십을 기록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오징어 게임 때는 사실 굉장히 커다랐던 반향을 만들었던 게 뭐 미스터 비스트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들이 자체 제작 컨텐츠를 만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컨텐츠거든요. 이제 2차 창작 컨텐츠들도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뷰라든지, 거기에 한국 배우들도 미국으로 와서 막 인터뷰를 한다든지 굉장히 커다란 반향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해외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밌더라 해서 상당히 많은 보는 컨텐츠 정도로 아마 인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뭐 테슬라,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주목하고 계신 혹시 실적 발표 내용 있으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닝 발표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이미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테슬라와 아마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어닝 위스퍼라는 곳이 웬만하면은 미스를 잘 안 하는 곳인데 목요일 날 어닝이 예정되어 있는 아마존에 대한 어닝은 미스를 하긴 그러니까 했지만 네, 빼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따로 빨간색으로 깨알같이 아마존이라고 네. 넣었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요일 날도 음. 사실 티모빌 어닝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 네. 밑에 쪽에다가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음. 적었다가 빼놨는데 일단 M 페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M 페이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제 중국 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위협을 받는 위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엠페이지 어닝이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네. 태양광의 선두주자는 엠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번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보잉은 바로 방금 소식을 전달해 드리긴 했지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계속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음. 대부분은 나쁜 소식이었지만 파업 종료라는 호재가 있기도 했고 이 보잉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더 떨어지기 어려운 지점에 슬슬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원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뭐 중요한 기업은 역시 아마존과 테슬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와 아마존 양쪽 다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 관련된 투자, 칩에 관련된 투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와 더불어서 소비 지표까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빨리 나오게 될 어닝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던 회사가 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적 발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주요한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도 멀리 미국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람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